이번 영상은 서부 지중해를 둘러보는 10박 12일 크루즈 여행 중 첫 번째 기항지인 칸느입니다. 칸느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휴양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인 칸 영화제가 개최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여 MSC 시뷰 크루즈를 타고 에메랄드빛 지중해를 항해하여 도착한 프랑스 칸느. 세계 유명 배우와 연예인들이 거쳐 지나간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크루즈선 발코니 캐빈에서 바라본 칸의 모습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여 저희들이 자는 동안 항해하여 칸 항구에 도착해 있습니다. 영화의 도시 칸을 가기 위해 이른 아침 16층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기항지 투어를 위해 준비를 합니다. 아침이라 조용한 모습이고 크루즈 내에 있는 초콜릿 바를 지나 하산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칸은 MSC와 같은 큰 크루즈선이 정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텐더 보트를 타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저 멀리 우리가 탔던 MSC가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하얀 등대와 헬기도 보이고요. 항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항지 칸에 내리면 투어버스들이 대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투어를 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봉지얼 안녕하세요, 여행자랍니다. 이곳은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인 칸입니다. 매년 5월에는 이곳에서 세계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세계 유명한 연예인들과 배우들이 이곳에서 묵었던 고급 호텔들과 레스토랑 그리고 뷰티거들이 절배 있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실까요? 소박한 어촌마을 칸느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올드 포트입니다. 칸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항구로 수많은 요트가 정박해 있는 풍경이 럭셔리합니다. 구항구에서 바라보는 르시케 지역 풍경이 그림 같습니다. 칸은 시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도 가능하고 반나절 여정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쉽게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꼬마 기차로 한 바퀴 전체를 둘러본 후 가고 싶은 곳을 걸어서 한 번 더 돌아보기로 했답니다. 이어폰에는 각 나라별 언어가 나오는데 한국은 없네요. 자, 출발해 볼까요? 먼저 아름다운 해변과 최고급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요트들로 붐비는 지역으로 파란 하늘과 바다, 그리고 흰 돛을 담배들이 어우러져 지중해의 아름다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꼬마 기차는 르시케 언덕이 꽤 올라가기 때문에 꼬마 기차를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칸느 주요 장소와 르시케 언덕, 카스트르 박물관까지 돌아볼 수 있어 일정에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올드 포트를 지나자마자 카지노가 보이고 바로 옆에 보이는 이곳이 매년 5월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 팔레데 페스티벌 콩그레입니다. 임권택, 전도연, 박찬욱 등 한국 영화인들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칸은 어느새 친숙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도시답게 거리마다 유명 배우들과 연예인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장콕토가 만든 칸느 영화제의 상징인 종려나무 야자수가 도로에 늘어서 있어 운치를 더합니다. 이곳은 영화제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는 세련된 문화의 도시입니다. 크루아제트 대로는 럭셔리한 칸의 대표적인 해안 산책로입니다. 세계 유명 배우들과 연예인들이 묵었던 고급 호텔들과 레스토랑, 그리고 명품 샵들로 즐비한 곳입니다. 라 크루아제트에서는 칸이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곳으로 발롬브로사 궁전, 빅토리아 빌라 또는 루이 13세 성과 같은 매력적인 고급 저택과 럭셔리한 매장들이 대로를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가로수들은 붉은 꽃들로 단장되어 있고 그 아래로 꼬마 기차는 도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골목골목에는 크고 작은 레스토랑들을 정겹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구석구석 꼬마 기차로 시가지를 둘러보고 크루아제트 거리를 뒤로 한 채 구시가지로 이동합니다. 꼬마 기차로 칸 정상에 쉽게 올라왔습니다.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었고 꼬마 기차를 탄 저희들을 반겨주네요. 그렇게 꼬마 기차로 칸네 시가지를 한 바퀴 돈 후 다시 걸어서 전망대로 향하였습니다. 쉬케 언덕은 칸의 발상지와도 같은 곳으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 12세기의 성벽과 박물관, 성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올드포트 지역의 최고 높이에 위치한 르시케 언덕은 칸의 역사적인 지역으로 전망대에서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항구 크로아제트대로 지중해 뷰가 정말 멋집니다. 칸의 글자가 새겨진 곳에서 모두들 사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입니다. 저희들도 기념 사진을 빼먹으면 안 되겠지요? 언덕 위에는 성당과 성벽으로 쌓여져 있고 성당 앞은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침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계탑에서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벽도 올라가 천천히 걸어보며 9시까지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성당 내부를 잠시 둘러보고 발길을 옮겼답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오렌지빛 지붕의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건물들과 벽에 걸린 아담한 꽃들이 현지인들의 소탈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풍경에 크로아제트 대로와 또 다른 매력입니다. 르시케 언덕 아래에는 현지 시장인 포르빌 시장과 다양한 상점들이 있는데 현지인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마르셀 포르빌 시장은 내부가 깔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 치즈, 햄, 고기, 생선, 꽃, 즉석식품 등을 판매합니다. 포르빌 시장에서는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근처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도 있어요. 칸네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은 바로 해산물이랍니다. 오후 1시까지만 운영을 하니 가실 거면 일찍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일행들은 과일을 보더니 정신없이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맛이 어떤가요? 너무 달아요. 맛있나요?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면 간단한 과일이나 즉석 음식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과일을 조금 사들고 나왔답니다. 시장에는 버스킹도 하고 있었고 구시가지에서는 특히 전통적인 프로방스 양식의 건물들과 카페들이 있어 그냥 산책하며 둘러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골목골목 다양한 상점들이 있어 기념품과 간단한 물건을 쇼핑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의 노천 레스토랑에서는 프랑스 해산물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가쁜 도시의 정취를 여유롭게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항구 쪽으로 다시 내려오니 미니기차를 타고 스쳐 지나갔던 카지노가 보이네요. 멋진 포즈를 하고 사진 찍는 외국인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 옆에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인 칸 영화제가 개최되는 팔레 페스티벌 콩그레가 보입니다. 칸 국제영화제는 1946년에 시작되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3대로 손꼽히는 위상 높은 영화제입니다. 매년 영화제 시즌이 되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칸을 찾는다고 합니다. 칸의 인구수가 7만인데 20만 명이 찾는다면 얼마나 많은 인파인지 조금이나마 가늠이 될 것입니다. 칸 영화제는 매년 5월에 10일 동안 열리는 축제이고 24계단의 레드카펫이 유명한데 바로 이곳입니다. 칸은 칸 국제영화제로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오던 이름이라 친근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 작은 규모였습니다. 레드카펫 위에서 수많은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손짓을 하며 뜨거운 플래시 세례를 받는 곳이라 누구나 여기서는 배우가 되어 감정이입을 부추겨 봅니다. 이방인들의 과한 포즈들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포즈를 한번 취해봐야겠지요. 그날은 영화제가 끝나고 며칠 뒤라 그런지 관계자들이 레드 카펫에서 의전을 받으면 사진을 찍고 있었고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유명 배우나 감독이 있을라나 한참을 찾아보았으나 안 보여서 조금 아쉬웠답니다. 바로 옆 도로 길 한켠에는 영화의 도시답게 세계적인 배우와 감독들의 핸드 프린팅이 바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배우들의 핸드 프린팅에 대보기도 하고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 부럽지 않은 칸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럭셔리한 칸의 대표적인 대한 산책로 라 크루아제트 거리는 약 6km 거리에 유명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명품 부티크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눈부시게 빛나는 해변 풍경에 감탄이 나옵니다. 거리에 벤치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 잠시 앉아 해변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좋습니다. 산책로의 레스토랑은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 많아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프라다, 루이비통, 구찌, 샤넬, 디올 등 프랑스 유명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대로를 따라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굳이 쇼핑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쇼윈도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겠지요. 명품 쇼핑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 매장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답니다. 칸은 영화제의 도시답게 기차역 플랫폼에는 영화 포스터들이 질비하게 붙어 있고 최초로 영화를 만든 루이미에르 형제의 대형 사진도 그려져 있습니다. 칸의 기차역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부티크 샵들로 채워진 바닷가 크루아제트 거리는 칸느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가로 꼽히는 곳입니다. 프라이빗 해변가도 있고 대중에게 열려있는 공공해변도 있습니다. 1년 중 300일가량 햇살이 비친다는 리비에라의 지중해는 강렬합니다. 니스, 칸을 품은 코트다쥐르 지방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그 도시들에 반해 샤갈, 마티스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칸은 아열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 평균 기온은 25에서 30도씨이며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에는 평균 10도씨의 기온을 유지합니다. 고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수영을 즐기지 않더라도 해변가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특히 석양에 물들어가는 지중해 바다는 그야말로 판타스틱합니다. 무료 공용 비치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해변이며 모래사장 위에 깔고 앉을 수건과 간단한 음료, 샌드위치를 가져가 시간을 보내도 좋습니다. 모래사장 너머로 반짝이는 해변은 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운치 있는 풍경입니다. 소박한 어촌 마을에 19세기부터 귀족들이 별장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고급 휴양지로 알려지게 된 칸은 유명세답게 할리우드 스타와 셀럽들이 자주 찾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프랑스 남부 칸을 둘러보고 저희들이 타고 왔던 MSC 크루즈선으로 복귀를 하였답니다. 크루즈 발코니 객실에서 바라본 칸의 풍경도 너무 멋지죠? 8층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뷔페 식당에서 6일을 달랜 후 크루즈 안을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답니다. 크루즈의 중심인 중앙호를 지나 술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그곳을 지나면 쇼핑센터, 카지노와 카지노바 등 없는 게 없네요. 바닷바람을 쐴 수 있는 실외 가판에도 나가보고요. 내일 저녁이면 멋진 공연도 있으니 시간 맞춰서 챙겨봐야겠지요. 크루즈는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 즐거움이 2배가 된답니다. MSC 크루즈 내부가 궁금하시다면 전에 올려놓았던 크루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영상은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